사랑이 없는 결혼 진짜 전략일까요? 아니면 평생 올가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지역 의허락이 아닌 통지 상결례 선언부터 청첩장 파문, 지은호의 눈물 그리고 본부장 입성 후 오재진에게 날린 한방까지 싹 정리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전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허락되신 통지라면 가족의 자리는 어디에 놓여야 옳은가를 스스로에게 묻고도 이 지역은 대답부터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지역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가족들을 불러 앉힌 뒤 숨을 고르는 대신 날짜를 먼저 말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를 치를 것이니 모두 일정을 비우고 정확히 2주 뒤 성대한 예식을 올리겠다는 통지였습니다. 말의 순서가 보통과 달랐고 표정의 온도는 변명 없이 단단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견을 청하지 않은 문장들이 연속으로 놓이자 공기의 결이 바뀌었고 식탁 위 물컵들은 마치 증인이 된 듯 투명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기침인지 한숨인지 모호한 소리를 삼키고 갑자기 무슨 말이냐라고 단어를 세워 물었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질서에 대한 집착과 그 질서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는 체면의 상처가 동시에 배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을 모를 리 없는 이지혁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결혼은 허락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상견례에는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준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허락과 통지 사이에 놓인 칼날 같은 뉘앙스가 탁자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이상철의 표정에서는 오래 참아온 가장의 자존심이 느리게 뒤틀렸습니다. 김다정은 그 칼날을 둥글게 만들려는 사람처럼 물을 따랐습니다. 김다정은 급할수록 말은 천천히 하라라고 낮게 건넸고 말끝에 가벼운 미소를 얹어 두 사람의 시선을 한 번씩 훑었습니다. 다정한 말은 판결이 아니라 완충이었고 그 완충에 식탁 위 뜨거운 감정을 조금이나마 내려앉혔습니다. 조옥래는 그 틈에 대뜸채면 구길 일은 절대 말아야지라고 중얼거렸고 말은 오래된 세대의 언어답게 간명했습니다.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눈치가 안 보일 거라는 덧말이 삐걱 소리를 내며 따라붙었고 그 소리엔 민망함을 웃음으로 덮으려는 야무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화면을 켜듯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드레스코드 미리 주면 협찬 돌려서 콘텐츠로 살릴 수 있어. 웨딩 브랜딩이란 게 있거든이라는 계산 섞인 농담으로 긴장을 희석했습니다. 이수빈의 목소리에는 자기 세계를 지키는 사람의 민첩함이 배어 있었고 그 민첩함이 어색한 침묵의 길이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지화는 축사람은 내가 짧게 할게 라고 나섰고 지나치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투박한 호의가 한순간 모두의 어깨를 내려앉히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내려앉았다고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겉으로는 가라앉았지만 각자의 심장에서는 서로 다른 박자가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래도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얘가 있다. 상견례면 상견례, 결혼이면 결혼, 순서가 있는 법이다. 질서의 문장에 기대선 아버지의 어조는 단정했으나 끝 음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장의 위태로움은 언제나 마지막 음절에서 들립니다. 이지혁은 그 떨림을 외면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은 채 받아 적듯 말했습니다. 얘는 지키겠습니다. 다만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짧았지만 완성된 문장이 식탁을 지배했고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되었습니다. 대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이었을 마음속 문장들이 조용히 늘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이지혁은 준비해온 상견례 운영표를 가족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좌석 배치, 건배 순서, 축사 순서, 식사 코스, 알레르기 체크 칸까지 꼼꼼히 채워진 표였습니다. 김다정은 이건 회사 보고서 같네라고 혼잣말했지만 사실 그 정확함이 마음을 다소 놓이게 했습니다. 정확함은 책임을 담보하는 방식이고 책임은 사랑 대신 올려둘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물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은 네이비 양복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고 다림질하는 손끝이 순간 멈칫하자 가슴께 어딘가가 묵직해졌습니다. 오래전 봉투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고 봉투 안에 오래 잠들어 있는 사연이 낮은 체온으로 손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계속 비밀이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모두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이 이상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조옥래는 이상철을 불러 말했습니다. 상견례에 말실수 안 하도록 조심해야 쓰겄다라는 다짐과 우리 집안 체면 세울 수 있게 말끔히 입고 가소라는 부탁이 뒤섞인 대화였습니다. 체면과 실리가 혼재된 노인의 언어는 오히려 정직했습니다. 이수빈은 거울 앞에서 옷을 바꿔 입어보며 본인의 채널에 올릴 가능성들을 머릿속으로 편집했고 가족을 콘텐츠로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원칙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유혹이 짧게 싸우다 물러섰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에도 김다정은 부엌에 남아 도마 위를 정리했습니다. 김다정은 허락이 아니어도 괜찮다. 책임만 서두르지 않으면 된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늘 구체에서 시작해 결심으로 끝났습니다. 이지혁은 방으로 들어와 책상 서랍에서 청첩장 샘플을 꺼냈습니다. 표지의 질감, 글자의 간격, 이름의 배열, 시간과 장소의 위치까지 세세히 확인하고 인쇄를 맡겨둔 완제품이 내일 오전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확인의 반복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의식이었고 의식을 통과하면 마음의 떨림이 숫자처럼 정렬되었습니다. 침대에 등을 붙이자 늦게야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곧바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은호에게 해둔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고 너와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단단함이 오늘의 허락이 아니라 통지와 닮아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지혁은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해석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지울수록 언어는 더 정확해졌고 정확해질수록 미안함의 자리는 작아졌습니다. 미안함이 작은 사람은 흔들림도 작습니다. 이지혁은 그 작은 미안함을 택했고 작은 흔들림으로 내일의 동선을 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 기사에게서 청첩장 박스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가느다란 은색 스탬프가 햇빛을 받아 얌전히 반짝였습니다. 이지혁은 박스를 닫고 봉투 몇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첫 장은 박성재에게 전할 봉투였습니다. 박성재에게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크게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지만 예상이 불편함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불편함을 견디는 법은 이미 회사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사람의 의견보다 자신의 결정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오래전에 끝났다는 사실이 오늘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김다정이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돌리니?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오늘부터입니다. 김다정은 더 묻지 않았고 대신 밥은 먹고 다녀라라고 평소의 문장을 붙였습니다. 그 평범한 주문이야말로 오늘 같은 날 가장 큰 울타리였습니다. 이상철은 신문을 넘기는 체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종이 위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날 입을 넥타이를 손으로 한 번 더 쓸어내리며 스스로에게 얘는 지켜야 한다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예를 말했고 누군가는 실리를 말했으며 누군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날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지혁은 가방 속 봉투에 모서리를 한 번 쓸었습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략이며 오늘의 이지혁에게는 둘 모두였습니다. 전략이 은약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첫걸음에서부터 언어와 절차가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 정확함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봉투는 오래된 친구에게로 향했습니다. 붉은 봉투의 가벼운 무게가 손바닥에서 체온을 얻어 더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지혁은 박성재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투가 향할 사람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또렷이 떠오르는 순간 오늘 하루의 대화들이 어떤 결로 이어질지 조용히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봉투를 건네고 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문장을 꺼내야 할 차례를 마주할 것이며 그 말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미끄러져 갈 다음 장면의 문을 열어 적길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청첩장이 말보다 먼저 움직일 시간입니다. 말 한 장짜리 초대장이 어떻게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바꾸는지 그 변화를 견딜 준비가 누구에게나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를 향한 첫 봉투는 예의와 결심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봉투를 밀어놓자 박성재는 한동안 표지를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얇은 금박 글씨를 더듬던 손끝이 멈추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박성재의 질문에 이지혁은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넌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다. 말은 담장을 세웠고 담장을 넘는 해명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억지 미소로 축하를 가장하지 않았고 그래 알겠어. 그래도 너가 선택한 일이니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라고 만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오랜 시간은 그 말에 빈칸을 함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늘 가장 빠른 길을 찾아 흘렀습니다. 협력 기사에게서 흘러나온 그 선배 곧 결혼한대요 라는 한 줄이 오수정의 귀를 스쳤고 오수정은 그 말을 오래 묵히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선 지은호에게 은호야, 지혁 선배 결혼한대라고 조심스레 알렸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억울함을 감추기 위해 사람이 가장 먼저 발동시키는 표정이 웃음일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반사적으로 내뱉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고 그 얼굴은 지연 없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주문을 마친 후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지은호의 손에 청첩장이 얹히자 종이의 질감이 곧바로 체온을 빨아들였습니다. 이름과 날짜, 식장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지은호는 글자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줄에서 이미 마지막 줄까지를 이해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뼈와 살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 충돌이 이름을 찾아 퍼졌습니다. 황당함, 배신감, 자책 그리고 뒤늦은 이해. 지은호는 울음을 참기보다 말의 방향을 먼저 고쳤습니다. 축하드려요, 선배. 목소리는 예의였지만 예의가 마음을 구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출입문이 다시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우연의 간격은 때로 잔인했습니다. 박성재는 상황을 눈으로 읽은 뒤 지은호에게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천 너머에서도 뜨거움은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초대만 전하려고 온 거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깐. 그의 문장은 마음 대신 절차를 남겼고 절차는 사람을 건너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청첩장을 카운터 아래로 밀어넣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선배가 왜 저랑 안 어울린다고 했는지. 저는 마음으로 묻고 선배는 삶으로 답하네요.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자각의 온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각은 사람을 흔들지만 동시에 세웁니다. 지은호는 더 묻지 않았고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짧게 말한 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박성재는 쫓아갈까 말까를 두 번 망설이다가 멈췄습니다. 은호 후배 제가 옆에 있겠어요. 문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 닿지 못할 멘트였지만 그 말은 들려야 할 곳으로 정확히 닿을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수정은 카운터에 남아 청첩장을 잠깐 꺼내보았다 다시 닫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구나라는 놀라움과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리해버리는구나라는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오수정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일 결혼식 진짜 안 갈 거야?
지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침묵은 포기와 결심 사이에 가로놓인 달이었습니다.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직은. 그렇게 말했지만 말의 끝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이 움직였습니다. 오수정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후회 안 하겠냐고, 그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전화가 끊기고 방안이 조용해지자 지은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축하의 문장들이 박음질처럼 정갈하게 박혀 있었고 그 정갈함이 오히려 비수를 닮아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두 손을 모아 입술에 댄 채 숨을 길게 뺐습니다. 떠나온 자리와 남겨진 자리의 차이를 머릿속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카페 문을 열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만 예외를 허용해야 할지 마음의 저울이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저울이 멈출 자리를 아직 정하지 못한 채 밤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지은호의 가슴에서는 보고 돌아서야 비로소 끝낼 수 있는 일도 있다는 문장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문장이 어디까지 그녀를 끌고 갈지 정답은 아직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지 혹은 끝내 뛰게 만들지 그 선택은 내일의 그녀가 할 몫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 선택을 확인하러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끝을 보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은 왜 꼭 가장 아픈 순간에만 고개를 드는지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아침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 책상 위에 올려둔 청첩장은 여전히 제자리였고 봉투의 모서리는 밤새 마음을 긁어놓은 듯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안 갈 거야. 라고 오수정에게 분명히 말했지만 문자창을 닫고 나면 그 말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같다는 찜찜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손의 떨림은 멈추었는데 발끝의 무게가 이상하게 가벼웠고 가볍다는 사실이 오히려 결심의 빈틈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오수정이 전화를 걸어 후회하지 않겠어 라고 조심스레 덧붙였고 그 한 줄이 고집처럼 세워둔 마음의 벽에 보이지 않는 금을 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는 단체 알림이 뜬 순간 지은호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을 가방에 넣고 문을 닫으며 보고 돌아오면 끝낼 수 있다라는 문장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뛰는 동안 숨이 가빠졌지만 숨이 가쁜 만큼 생각은 간결해졌습니다. 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예식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축사가 들리고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먼발치에서 정보아와 이지혁을 보았습니다. 정보아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고 이지혁의 표정은 정제된 결심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두 얼굴을 동시에 보는 순간 지은호는 자신이 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했다고 착각했는지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는 질문으로 사랑을 확인하려 했고 이지혁은 선택으로 삶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다른 문장을 쓰던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책의 표지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올랐고 지은호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소리가 아니라 시간의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흐르는 동안 마음속에서 비난과 원망과 자책이 순서를 바꿔가며 떠올랐고 결국 남은 것은 내 삶은 내가 지킨다라는 짧은 결심뿐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마음의 바닥에 내려앉자 지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전날 밤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을 보았다면 내일은 나를 보자. 메모를 다시 접어넣으며 지은호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대답 없는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겠다고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겠다고 말입니다. 오수정에게 지혁 선배 결혼식 보고 돌아가라는 짧은 문자를 남기고 식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지은호는 예상 못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 말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지겠어요.
라는 지은호의 답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에는 어떤 다짐도 어떤 압박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호는 일부러 돌아가는 골목을 택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빙 돌아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에 더 빨리 도착하게 해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간판이 낡은 빵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다가 본능처럼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열려했다가 곧 덮었습니다. 지난 사진이 오늘의 결심을 흐리게 하는데 너무 능숙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문득 떠오른 한 생각을 곧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인테리어 도면을 새로 열고 메모장 제일 위에 적었습니다. 새 라운지 플로우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동선의 모서리를 둥글게. 간단한 스케치 몇 줄만으로도 가슴께에 숨이 조금 고르게 풀렸습니다. 살아온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일 사용할 도구를 미리 손에 쥐어보는 일임을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어머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좀 늦어라고 알렸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밥 먹고 들어갈게. 정순이는 그래, 몸 잘 챙기고라고 짧게 응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청첩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쥐었다가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찢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은 마음의 흔적이고 흔적을 무조건 지우려 하면 오히려 길을 잃을 때가 많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록이 더 이상 방향을 좌우하지 못하게 서랍의 맨 뒤 칸으로 옮겨둘 뿐이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 즈음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축하의 잔이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은 가족들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건넸고 이지혁은 회장에게 짧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했고 축복과 뒷말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축복은 오래 남고 뒷말도 오래 남는 법이라 두 사람은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시간, 지은호는 다음 날의 근무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배운 것은 남겼고 버릴 것은 정해졌습니다. 배운 것은 상대에게 기대지 않는 법, 버릴 것은 돌아오지 않을 문장을 기다리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자 비로소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직전 머릿속에 짧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끝으로 멈춘 것은 관계의 질문일 뿐 내일의 일들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하늘건설의 본부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협력사 리스트를 정리하여 확인했고 협력사들의 계약관계를 숫자보다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지혁은 납품 단가의 흔들림, 컨설팅비 항목의 비대칭, 결제 라인의 비정상적인 속도를 차례로 그려보며 외가 없는 숫자는 우리 회사의 위험이라는 결론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KF컴퍼니 세 글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전 직장과 동일한 이름, 핵심 품목, 필수 파트너 표시. 이지혁은 담당 팀장에게 단 하나의 지시만 남겼습니다. 이번 건은 본부장이 직접 들으려 하니 KF컴퍼니 측에 전해주십시오. 메시지가 전달되자 KF컴퍼니의 본부장인 오재진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상황을 유리하게 돌리는 법부터 떠올렸습니다. 오재진은 비서에게 선물 목록을 불러주었고 비서는 고급차 세트와 원두, 명품 펜을 챙겼습니다. 오재진은 첫인상은 강하게, 표정은 낮게라는 자신만의 요령을 되뇌며 하늘건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다시 열리고 들어온 사람이 이지혁이었을 때 오재진의 계획은 첫 줄부터 빗나갔습니다. 하늘건설 본부장 이지혁입니다. 이번 계약의 총책임자입니다. 소개가 끝나자마자 이지혁은 고개를 들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건 대충 넘어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오재진은 지금 와서라는 단어를 앞세워 밀어붙였습니다. 본부장님,
이 단계에서 조건을 변경하면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도 내부 결제를 다 밟았습니다. 이지혁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공백은 대체 벤더로 메웁니다. 품질, 단가, 리드 타임을 기준으로 재정렬합니다. KF 컴퍼니 비서가 내민 포장 상자가 테이블 위에 미끄러지듯 놓이자 이지혁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상자를 들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가져오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에는 계약서와 실적만 들어옵니다. 얇은 포장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곱게 세웠습니다. 미팅은 악수 없이 끝났습니다. 오재진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회의실 문을 3개 닫고 책상 모서리를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누가 하늘건설 창구를 저 사람한테 묶어놨어. 분노는 곧 전압의 소리에 눌렸습니다. 발신자는 대표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늘건설은 지금 우리에게 필수다. 내가 흔들면 회사가 흔들린다. 오재진은 억지 변명 대신 수습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필수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수의 방향은 늘 자신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하늘건설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인 정호영은 이지혁을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KF 컴퍼니건 왜 재검토하는가? 이지혁은 자료를 펼치기 전 입으로 먼저 요약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은 계약자들끼리의 인적관계로 성사된 흔적이 뚜렷합니다. 숫자는 맞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숫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단가 변동과 중간 컨설팅 비용의 흐름을 보면 하늘건설이 위험을 떠안고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으로 문장을 눌러본 뒤 물었습니다. 공백은? 이지혁은 대체 벤더의 파일럿 물량, 품질 체크리스트, 분쟁 대비 조항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를 숫자로 증명할 줄 아는구먼. 계속 진행하게. 짧은 문장 하나가 권한의 크기를 바꾸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정보환은 하루의 결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들었어요. 강하게 밀었군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꼬인 실은 중간에서 잡아당길수록 더 꼬입니다. 풀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정보환은 컵을 쥔 손을 조금 더 단단히 말았습니다. 계산으로 시작했더라도 회사에서는 약속으로 끝내고 싶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세웠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들려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라 회사의 원칙 때문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했습니다. 정보환은 마지막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원칙을 지키겠다면 저도 당신을 지킬게요. 지지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도 충분히 단단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자는 없었고 제목만 있었습니다. 내부 공람, 본부장 동선 및 회의 자료 사전 공유. 첨부된 캡처에는 오늘자 회의 메모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파일을 닫고 화면을 어둡게 했습니다. 내부 어딘가가 새고 있었습니다. 새는 구멍은 작을수록 오래 버팁니다.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메모장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절차 강화, 자료 접근 권한 재설정, 로그 전수 확인. 원칙은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제도를 살피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재진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어. 말은 다짐을 닮았고 다짐 뒤에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언론의 제목이 바뀔 수도, 내부의 균열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한 문장씩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원칙을, 정보하는 지지를, 오재진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은호는 내일의 작업 동선을 새로 그리며 보고 돌아서서 끝내는 법을 몸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으로 얻은 자리가 전략의 무기가 되었고, 전략이 지키려는 것은 결국 회사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어딘가의 작은 새어나감, 외부 어딘가의 조용한 압박, 과거 어딘가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한 점으로 모이면 어떤 원칙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다음 날, 이 지역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며 가장 늦게까지 버텨야 할 것은 사람보다 오래가는 기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군가의 배신과 누군가의 용기를 동시에 밝혀낼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당한 오재진은 과연 이대로 물러날까요? 아니면 어떠한 복수를 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회차의 전개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